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격차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경기가 악화되었다. 중앙일보는 빈곤층 소득 18%나 감소하고 소득주도 성장 역효과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 기록,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탓, 선의보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일자리 감소로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 방치하면 사회 기반 흔들린다. 한국경제신문은 빈익빈이 위기의 본질이다. 멜기신문은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 성장의 비극이다. 문화일보 서민 고통 키우는 소득 파탄 성장 이래도 고집할 건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국경제신문이 빈익빈이라고 주장하는데 빈익빈 부익부죠. 빈익빈이 왜 빈익빈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나요?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에서는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성장의 과실을 부자들이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정리하고 실업,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 자체가 양극화와 빈곤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죠.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분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과 토지 공공성, 1가구 1주택 주택정책,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기본소득 등 전면적인 이 평등과 분배 정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삼성 폴드폰 관련된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삼성 폴더블 폰 혁신, 스마트폰 시장의 새판을 짜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 오랜만에 규제 완화니 노동 개혁이니 하는 주장이 없는 사설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갔고 삼성이 무너져 전략하에서 탄압당하며 그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했다라는 사실, 또 단순히 삼성이 무슨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다.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익신고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를 소개하고, 권익위설치법 제1조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제2조는 공직자 지위남용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신고한 사람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공익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비판하고 있네요. 권익위가 문제가 아니라 권익위가 결정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것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건 어차피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중 대우조선 노조의 합병 반대 파업 명분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합병하면서 노조 파업의 명분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노동자가 해고당하는데 파업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가 합병하지 말라는 주장 할 수 있죠. 지난 수년 동안 수만 명의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쫓겨났는데 다시 조선 경기가 되살아나고 수주율이 1위로 다시 돌아선 그 세계 1, 2위의 조선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병하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다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노동자들이 그걸 자기가 정리해고 당하고 공장에 쫓겨나는 것을 그냥 박수치고 있으란 말입니까? 사회적 합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 한노총도 꾸짖은 민노총 행태,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황운호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꾸짖었다.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망발을 한 거죠.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배신하면서 야합한 당사자가 누구를 꾸짖는다는 말입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적반하장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더 심한 말이지만 뭐 방송이라서 참아야 할 것 같네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노총이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으면서 한다는 소리치고는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생 파탄 내고 정권 재창출 1000명, 민주당 시대 100년이라니라는 제목 사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정당이 집권하고 또 집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정당은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이 그럴 만한 전략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가 하는 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현재 민주당이 100년 집권하는 것은 굉장히 재앙이죠. 그런데 100년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왜? 너무 엉터리 같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덕분에 집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권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더 엉터리면 그냥 일반적인 엉터리 정당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환경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 안 돼, 보철건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문화일보는 세종, 죽산, 공주, 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지향이나 환경 파괴 지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보해체가 국가시설 파괴 행위가 아니고 4대강 보 건설 자체가 강과 국토를 파괴한 행위였죠. 지구 환경의 파괴 행위였습니다. 단지 보가 설립되고 나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상류 지역의 농민들 이 물의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 보를 허물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을 원상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피해, 거기에 적응했던 농민들,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면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더라도 4대강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모디 총리 방한 달리는 코끼리 인도의 등에 올라타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도 투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국내 투자가 우선입니다. 물론 과잉중복 투자는 막아야 하겠지만 말이죠. 자본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인프라, 환경, 문화, 교육 등 공공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또 필요하면 해외 투자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국내를 공동화시키면서 해외만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한반도 비핵화는 결과이고 북미 간 협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협상 성사는 더 많이 가진 자, 힘이 센 자가 양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양쪽이 대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평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고령 사회의 거대한 파도 예고한 육체노동 정년 65세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번 대법 판결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나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연령 상한을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연령이 60에서 65세로 늘어났다고 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무임승차 등, 지하철의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 연령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사설로 뽑고 있네요. 실망이 커진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건데 과연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나요? 의심스럽네요. 국가 경쟁력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경쟁력만 생각하자 라는 제목의 사설을 뽑았는데, 왜 국가 경쟁력만 생각합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이나 여가라든 건강, 행복 이런 거 왜 생각하지 않죠? 특히 노동자의 존엄이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요? 이상으로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실무사슬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